여자의 3대 욕구 바로 알아볼게요.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잘 충족시켜주면 진짜 여자 꼬시기가 전보다 몇 배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의 욕구를 잘 알면 여러분을 꼬시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존경받고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죠. 또 게임이나 다른 취미처럼 개인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나는 오빠를 존경한다. 멋있다. 이러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오빠 롤 다 하고 연락해 이러면서 개인 시간까지 존중해주면 다른 여자보다 훨씬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반대로 여자의 3대 욕구를 알면 와, 이 남자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여자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3대 욕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랑 여자랑 사고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재밌는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독립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관계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독립형 세계관은 세상하고 나랑 별개로 보는 거고 여자의 관계형 세계관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FPS 게임 같이 1인칭 시점으로 누가 걸어가는 이미지를 보면 남자는 뇌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풍경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했어요. 부족 사회에서 뭐 권력을 쟁취한다든지 뭐 사냥하러 밖에 나가야 된다든지 여자한테 뭐 대쉬를 한다든지 말이죠.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사냥하려 오면 받아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거죠. 부족 사회에서 여자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 받는 게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여자를 만날 때는 헌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말을 걸거나 고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남자가 주도적으로 다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외부 탓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버스를 탔는데 한국 꼬마들이 엄청 떠드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떠들길래 제가 거기 부모님한테 조용히 좀 시켜달라 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상을 했어요. 아, 저 아줌마 무조건 남 탓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한테 저 아저씨가 조용히 하래라고 하면서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이게 사실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으면 애초에 시끄럽게 굴게 두지 않았을 거지만 혼날 때도 너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거예요. 이 아줌마도 속으로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굳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이런 수동적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외부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 아저씨가 조용히 하래라고 하면서 액션을 취한 거죠. 이렇게 여자는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수동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남자한테 뭐 사다 살라고 할 때도 이거 사줘라고 안 하고 이거 예쁘다라고 돌려 말하잖아요. 물론 남성 호르몬이 많거나 어렸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똑똑한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튼 여자라는 생물은 이런 성향이 있고 남자가 리드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자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함? 바로 여자가 남 탓할 거리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탓할 거리를 주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내가 진짜 잘해줄게 딱 3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그때 안 만나도 돼라고 여자가 탓할 만한 거리를 주면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마음이 덜 있어도 이렇게 타탈거리를 주면은 고백 잘 받아줘요. 여자는 수동적이라서 아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 번 만나볼까 3번만 만나볼까 헤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리드를 당하는 거죠. 이게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도 똑같아요. 그 여자친구나 썸녀랑 외박을 하려고 할 때 단골 멘트 있잖아요. 손만 잡고 잘게 이게 실제로 먹히는 이유도 여자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솔직히 뭔 손만 잡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명분이 있으면 뭔가 최면에 걸리듯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주도적으로 이 남자랑 오늘 외박을 해야겠다. 스킨십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가 손만 잡자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강하게 리드를 해주고 명분을 주면서 타탈거리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귀게 되면 여자도 여러분한테 점점 더 정이 들면서 더 좋아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을 때 남자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반면에 여자는 임신을 한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원시시대 때 남자랑 함부로 관계를 했다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도망가 버려 혼자 애 키우다가 애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 인간을 깐깐하게 보는 심리가 진화했습니다. 이 남자가 잠자리만 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외국에는 이 쉬워 보이지 않는 심리를 칭하는 안티슬러티펜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죠. 외국에서도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남자가 우리 집 가서 넷플릭스 보러 갈래 이러면 여자는 남나때 카인드 오브 걸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매력도 당연히 보지만 남자의 신뢰감을 봐요.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남자의 신뢰감을 보려고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를 볼 때 신뢰감을 많이 보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10번 찍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가볍게 만나는 여자는 모임. 물론 남성 호르몬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신뢰감보다는 매력을 더 보지만요. 그러면 신뢰감을 보는 여자는 어떻게 꼬셔야 하나? 여자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먼저 여자한테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거죠. 여러분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친한 척하면 수상하죠. 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호감이 있다. 좋아한다. 표현을 한다면 여자 입장에서 왜 내가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면 좋겠죠. 내가 너를 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진정성 있게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여자들은 이래서 싫은데 너는 이래서 좋다.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너는 딱 그래서 좋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진정성 어필을 잘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자 경험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가 여자를 보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소심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나는 IMFP 같은 여자는 싫어한다. 더 자존감 높은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서 진정성 어필을 하죠. 여러분도 한번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든지 피부가 까만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저는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를 쉽게 보지 않는다. 너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나는 남자가 내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해주면 좋더라 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여자를 좀 공주도 대접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여자한테 쩔쩔매고 막 여자한테 매달리라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진정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봇 보고 어떻게든 한번 잡으려고 여밋의 눈빛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좀 진지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뭘 해야 함? 일단 여자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자가 뭐 도넛 좋아한다고 하면은 한번 사다 주고 도넛 맛있는 곳 찾아서 링크 보내주고 다음에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도 좋고요.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내가 잠깐 흘러가듯 얘기한 거를 기억해 주는구나 다 압니다. 완전 여자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급이 높은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진정성만 어필해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직 정성을 쏟는 남자가 없거든요. 여자들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임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여러 명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자는 한 남자를 오래 만나고 싶어해요. 남자의 정자는 계속 생산되고 여자의 난자는 평생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르몬 상으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오토바이 같이 위험한 거를 왜 타냐면서 잘 안 타죠. 반면에 남자들은 헬멧 벗고 타는 경우도 많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제외지만요.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게 좀 이런 위험을 즐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위험할 것 같은데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몸에 나쁜 거나 위험한 걸 잘 안 합니다. 담배도 잘 안 피죠. 막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 말리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음? 쉬워요. 정착할 만한 남자인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 남자는 믿을 만하다. 이 남자는 비전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돼요. 여러분이 현재 별 볼 일이 없더라도 좀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나는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런 비전이 있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여자는 남자의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기세를 보고 매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느껴지면 결혼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쉬워요. 공부를 꾸준히 하든 운동을 꾸준히 하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여자들한테는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맛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먹으러 가자, 우리 연말에 뭐 하자, 발렌타인 때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죠. 아, 얘랑은 이때까지도 만나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크게 관심 없는 모습을 변출하면 좋아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게 이제 여밋의 일명 여자에 미친 새 새끼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자를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어 한다 해도 이런 느낌은 안 보여주시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아, 얘랑은 오래 못 만나겠다. 아, 얘는 매력은 있는데 너무 여자를 밝힌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애초에 거른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여자를 봤을 때 아, 이 여자가 전에 했던 연애들도 오래 만났고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했을 때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가 뼈를 묻은 자리다, 정착할 만한 남자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 유혹할 확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네, 오늘은 여자 성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욕 많은 여자 특징, 성욕 많은 여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개방적인가, 그리고 성욕 많은 여자 나이, 마지막으로 여자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성욕 많은 여자 특징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깨가 넓은 여자는 성욕이 많습니다. 이건 시미켄 형님도 인정한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여자도 어깨가 발달을 해요. 이 어깨가 넓은 여자들 대부분이 성욕이 높은 거죠. 여자들이 성에 보수적인 이유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가장 커요. 우리가 여자친구랑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런 두려움이 적습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불안을 덜 느끼게 하거든요. 남자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 여자친구 중에 성욕이 많았던 여자를 떠올려 보면 어깨가 넓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좀 남자 같거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성욕이 높다 하는 여자들 10명 중에 8명은 육덕진 느낌이거나 몸은 말랐는데 어깨만 넓거나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소문이 야식꾸리하게 난 저 여자는 좀 쉽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여자들 보면은 목소리가 좀 저음에 걸걸하고 성격도 좀 화이팅 넘치고 그러죠. 남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거랑 성욕은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성욕까지 높고 개방적일 확률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여자가 술자리뿐만 아니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일 출근인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셔요. 보통 걱정이 많고 자기 절제가 되는 여자면 내일 일이 있으면 술을 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빠꾸 없는 성질을 가진 여자들은 좋게 말하면 즉흥 개방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제력이 없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남자랑 잠자리 하는 것 정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제력도 없고요. 그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는 여자나 문신해낸 여자들도 개방적일 확률이 높죠. 건강이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요. 술 마시는 성향을 보면 이렇게 여자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술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술에 취하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좋아해요.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스킨십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뭐 술자리 좋아하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랑 합석할 확률도 높고 잠자리를 갖게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인사불성되고 취해서 길거리에 늘어눕고 이런 여자는 여자친구로는 생각 안 하라고 해요. 제 경험상 진짜 제 여자친구였든 아니든 100% 사고를 칩니다. 술 먹고 막 남자 찾고 이래요. 다음은 여자 성욕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성욕이 많으면 쉬운 여자라는 오해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욕이 많으면 쉽다 아닙니다. 성욕이랑 쉬운 거랑은 별개예요. 성욕이 많은 거는 말 그대로 자주 야한 생각이 든다. 자주 하고 싶다. 이런 거고 개방적이라는 거는 남자랑 잠자리를 한다. 있어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오픈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번 할 수 있지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욕이 많아도 나는 첫 만남에는 안 해 이러면서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야 스킨십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반대로 그닥 성욕이 돈자리 할 때 좋아하지도 않은데 개방적일 수는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고 해서 의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남자들이 하자고 하면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욕 많은 여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 성욕 많은 여자는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기가 세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기가 세요. 이런 여자들과 스킨십을 하려면 적어도 편한 사이는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가 세서 찍어 누르진 못해도 기죽어서 찐따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 앞에서 쫄기가 쉬워요.
두 번째로 성욕이 높은 여자들은 보통 남자 보는 눈이 깐깐합니다. 성격도 개방적이고 털털하고 노빠꾸다 보니까 이미 남자 경험이 많고 파트너가 있던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만날 거 다 만나봐서 질리는 경지까지 모르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성욕이 많고 심지어 개방적인 여자, 즉 그냥 쉬운 여자도 좋은 밤을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만 있으면 쉽게 스킨십을 허락해줄 여자가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 앞에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 사람은 다른 남자들도 다 알아채고 빨리 낚아채 가기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학벌이 좋은 여자일수록 개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개방적이려면 방어 기제가 적어야 돼요. 보통 여자들 보면 자꾸 남자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나를 쉽게 보는 거야.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를 짜증나게 하죠. 이런 방어 기제가 적은 여자들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욕이 높고 들끓어도 자존감이 낮고 방어 기제가 높으면 스킨십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똑똑하고 성격에 모난데 없는 여자들,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이 개방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대로 좀 무시당하는 거에 예민한 여자들이 보수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무조건 똑똑하다고 개방적인 건 아니지만요. 여자는 언제 성욕이 많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남성 호르몬 많은 여자들 있죠. 보통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20대 초반이 전성기입니다. 남자랑 비슷해요. 남자도 20대 초반이 전성기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20대 후반쯤 돼서 대화를 해보면 나 왜 이렇게 성욕이 줄었지, 이런 남자 같은 말을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여자분들은 30대가 막 돼서 성욕이 끓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20대 중후반에 연락했던 여자가 갑자기 30대 돼서 연락 오는 경우 엄청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알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데려가서 거의 다 성공했었는데 제가 그때 서툴기도 해서 아무것도 못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끊겼죠. 근데 그 누나가 10대 초반이 되니까 연락이 와요.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근데 결국 만나서 제가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누나 그때는 뭐 그렇게 안 해주더니 지금 와서 이러냐, 누나도 30대 돼서 성적 오른 거냐 장난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런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20대 중반 여자랑 잘 되고 있었는데 실패하면은 몇 년만 기다려보세요. 거짓말처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로맨스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가 개방적이고 성욕이 많아도 로맨스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여자한테 꽁냥꽁냥한 기분은 느끼게, 그 순간만큼은 연애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개방적이고 성욕이 높아도 자기를 여자로 소중하게 안 대해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자의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파트너 비슷한 여자애가 있는데 얘도 그동안 10번은 넘게 만나서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술에 취하면은 막 먼저 보자 보면은 뭐 오빠를 덮칠 거다 이러는데 술이 안 취한 맨정신인 상태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척을 하고 데이트를 안 하고 스킨십만 하려고 합니다.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를 되게 술집 여자처럼 대한다. 나를 쉽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참 맘에 들어하는 친구지만 내로남불이 심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연애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여자랑 라면 먹고 갈래 하고 싶으면은 그날만은 사귀는 느낌을 주는 게 쉬워요. 아시겠죠? 두 번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를 여자랑 성욕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이 딱 되면 성욕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나 인스타그램 야한 사진들에 약한 거죠. 그런데 여자는 분위기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한 분위기 아니면 남자가 사랑한다, 예쁘다 라는 말을 해줬을 때 성욕을 느낍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술을 좀 곁들이세요. 이 술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여자인 지인들이랑 얘기도 자주 해요. 자기가 어쩌다가 나는 오빠랑 잤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10에 9번 술 먹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술이 문제다 이러죠. 여자랑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술을 마셔야 돼요. 분위기 만드는 법 두 번째, 둘만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랑 뽀뽀하려고 하면은 남들이 보면 어떻게 막 이러죠.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보는 데로 가야 돼요. 차 안도 좋고 코인 노래방 구석 자리도 좋고 어디 건물 계단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각자의 집이죠. 모든 역사는 집에서 술 한잔 하다 갈까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제 제 여자 지인들도 보면은 술을 누구네 집에서 다 같이 먹다 그 오빠 빼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술 그리고 둘만의 장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여자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 3가지, 여자들이 돌려 표현하는 거절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언어 패턴을 보세요. 이건 범죄 프로파일러들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보면서 거짓말하는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평소에 안 쓰는 말을 써요,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수동태를 쓰는지 보세요. 수동태, 우리 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죠. 내가 컵을 떨어뜨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컵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범죄자가 이제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쳐봐요. 근데 뭔가 둘러대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어요.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당당하고 진실을 말할 때에는 내가 100점을 맞았어 라고 하죠. 즉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주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수동태를 사용해서 이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그 사건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보려면 수동태를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거절당할 때에도 여자가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내가 요즘 바빠서 라고 말하면 진짜일 확률이 높지만 요즘 바빠져서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썸녀나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왜 연락 안 했냐라고 여러분이 했어요. 근데 여자가 핸드폰이 꺼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부러 꺼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리를 둬야겠죠. 이건 수동태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쓰는 말을 합니다. 아마 언젠가 이런 애매한 단어를 쓰면서 둘러대는 거죠. 실제로 범죄 용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경찰이 폭행 범죄가 주변에 일어났는데 들어봤냐 아시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요즘 약속 잡을 여유가 없다,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진짜 바쁜 거지만 최근에 일에 치이고 있어서 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거나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요.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이면 거짓말이고 거절의 신호겠죠.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상세하게 말하는 대충 말하는지 보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아닌지 보면 돼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는 자기 말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예시, 경험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관적이고 자세하고 팩트 위주로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는 팩트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각을 할 때에도 나 오늘 7시에 끝날게 7시 반에 끝나서 지금 부랴부랴 택시 잡았는데 내 늦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 진지할 확률이 높지만 강남이라 차가 막혀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그냥 늦게 나오고 거짓말일 확률이 높겠죠. 또 남자가 어제 누구 만났어 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그냥 몇몇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면 민지 알지 전에 말한 걔 만나서 함능역에서 고깃집 갔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겠죠.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여자의 말투가 평소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때 평소에 안 쓰던 말투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과한 표현을 쓴다든지 과하게 감정적으로 말한다든지 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여자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장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어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고 후보군들을 둬야 최적의 남자랑 짝짓기에서 최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남자는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곳저곳 유전자를 뿌리도록 진화하는 거죠. 이런 어장 관리 유전자 때문에 사귈 것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호감 표현을 하고 거절할 때에도 애매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해 보이기 위해서요. 여자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서 집단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에는 소외받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먹을 거나 자원도 잘 배분받고 공동 육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 웃고 가면을 잘 쓰죠.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까먹으시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여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심리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 나는 남자 외모 하나도 안 중요해 돈 하나도 안 중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도대체 왜 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물질적인 걸 안 보는 깨어있는 여자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외모를 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외모 좋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고 좋은 거예요. 원래 사람이 거짓말할 때 절대 완전 무조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의심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어장 관리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죠. 물론 사귈 건 아니지만 남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나한테 대시할 남자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기 위해 본인 이상형을 낮춰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냥 여자가 본인 외모가 별로인 걸 알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치 같이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원하지 않는 척 이제 쿨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어 기제죠. 두 번째는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착한 거절인데 이런 거짓말도 어느 정도 착해 보이고 싶어서 잠재적으로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죠. 세 번째 거짓말은 여자친구가 남사친들을 그냥 친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저자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진짜 있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 남자애들이랑은 뭐 10년도 넘었고 서로 집에 데려다 줘도 나물도 안 생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일 확률이 높지만 그냥 친구야, 그냥 아는 사이야 라고 둘러대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여자가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뭐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거짓말이죠. 사고 나서 넘어져도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게 여자입니다. 진짜 바빠서 답장이 늦었으면 뭐 때문에 바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완전 바빴어 이렇게 강조하기만 하는 거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나 어장관리하는 거거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바빠서 못 보겠다. 바빠서 약속을 취소할 때도 진짜 바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볼 듯한 하면서 바쁘다고 미루면 거장 관리를 하는 거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일단 진짜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딱한 여자들은 놔두고 보통 여자들이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건 자기가 착해 보이기 위해서요. 진짜거나 여자가 책임감 있는 성격이면 핸드폰 충전을 못해서 라고 했을 거니까요.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애매하게 말하는지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착해서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말을 안 믿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랑 술 같이 먹었었던 그 사람도 착한데 왜 안 좋아하냐? 이렇게 따집니다.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은 저한테 호기심이 들어서 재미있게 말을 해서 뭔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서 좋단.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 따지고 드는 것도 재미있다. 이러면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착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착하면 좋긴 한데 착하기만 해서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은 여자가 심한 애정 결핍이고 남자친구 생기면 엄청 의존하는 성향이다 하면은 착한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는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은 여자를 리드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리드는 일로 와 해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여자랑 인스타 막팔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물어보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여자 리드를 못해요. 오히려 여자들한테 리드를 당하죠. 자고로 남자라면 여자를 리드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리드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오늘 배우시게 될 리드를 잘하면 여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고백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스킨십 진도도 더 나갈 수 있고 여자를 우리 집에 부를 수도 있어요. 리드하는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드하는 남자를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너 그거 어려운 거 아님? 이번 영상만 보면 리드 진짜 쉬워질 거예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리드를 못한 이유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고, 리드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본성을 이용해서 쉽게 리드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리드법을 미리 배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편집자분인데 최근에 자취방으로 여자분들 데려와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지금까지 리드를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자를 몰라서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같다고 생각해서 리드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남자랑 달라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한다든지 뭐 화장실을 꼭 같이 간다든지
밥 먹을 것도 아니면서 언니 다음에 밥 먹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여자가 뭔지만 알면 쉬워요. 대부분의 여자는 리드 당하기 정말 쉬운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썸녀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자한테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자가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하지 그러면 뭐라고 설득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드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볼게요. 남자랑 여자랑 술 먹다가 헤어지는 상황이죠. 그러죠. 뭐 근데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관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모텔 가자고 하는 건데 개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골아떨어질 것 같은데 택시비 하나 여관비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자도 넘어가요. 봐봐요. 말이 안 되죠. 정리해보면은 택시비가 여관비보다 비싸니까 여관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숫자로는 말이 되는데 왜 이런 설득에 넘어가나 싶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은 설득에도 잘 넘어갑니다. 여자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다단계에 속는 경우도 있고 피부 건강에 거의 도움 안 되는 먹는 콜라겐 같은 걸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자는 남자보다 리드를 잘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시시대 때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 같이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기도 같이 키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친한 사람 많이 만드는 게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갈등 같은 거를 회피하는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득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공감 능력도 더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감정의 설득을 잘 당하고 특히 여자는 갈등을 피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설득을 더 잘 당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자를 리드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여자를 리드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리드는 일로 와 이거 해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여자랑 인스타 마팔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여자랑 인스타 마팔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진짜 리드는 거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여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마팔하자고 하고 그렇게 인스타 막팔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여자랑도 마팔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리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도 너 나랑 오늘 같이 자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둘만 있는 공간으로 가야겠죠. 제일 좋은 건 집이나 모텔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 모텔은 어떻게 데려가는 건데? 아까 영화 장면 보면서 모텔 데려가는 장면 봤죠? 이 경우엔 어떤 설득법을 썼을까요? 유명한 설득의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패티와 코피오라는 사람들이 인간이 설득에 어떻게 당하는지 연구를 했어요. 설득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당한다고 합니다. 나랑 관련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관련이 별로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충 본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매가치 내 지갑 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 꼼꼼하게 따져보지만 한 달에 몇만 원 하는 헬스장 등록할 때에는 그냥 기구가 뭐 있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고 집에 가깝냐 예쁘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패티와 코피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엔 중앙 경로 설득, 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주변 경로 설득, 즉 메시지보다는 외부 요소, 감성적인 요소나 말투, 매력 등으로 설득을 당한다고 합니다.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거는 꼼꼼하게 설득당하고, 나한테 덜 중요한 거는 대충 설득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아까 영화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택시비보다 여관비가 싸니까 여관에 있다 가자고 합니다. 오늘 밤 같이 있자는 걸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설득에 잘 넘어간다지만 여자가 남자랑 같이 있는 건 본인이랑 관련이 높은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논리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넘어가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설득 방법, 리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건데 여자를 설득할 때에는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됩니다. 즉 중앙 경로의 문제를 마치 주변 경로의 문제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여관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랑 오늘 같이 있을래요? 아니면 저랑 오늘 합체하실래요? 라고 했으면은 여자가 고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죠.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경우에는 중앙 경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택시비가 비싸니까 여관으로 갑시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감정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진짜 여관이 싸네 라고 생각도 스멀스멀 들면서 비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여자도 원했을 수도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제가 직접 여자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만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집에 데려가는 건 누가 봐도 남자가 쿵쿵이가 있는 것 그렇지만 아니 아이스크림만 먹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일단 집에 들어오게끔 만드니까 결국 성공을 한 거죠. 중요한 거를 별거 아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달래듯이 말해주면 실제로 통합니다. 이렇게 달래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를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자동차를 팔 때에도 이게 몇 기통이고 몇 마력이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설득하면 좋아요. 수치적인 정보를 받으면 논리적으로 비교하게 되지만 나 이 차 요즘 진짜 많이 타요. 이 차 타면 여자들이 막 줄 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설득에 동의하는 게 별게 아니다. 혹은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훨씬 쉽겠죠. 여자한테 설득할 때 포인트는 여자가 골똘히 생각하지 못하게 이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구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여자친구랑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 사귄 지 별로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정도면은 빠른 축에도 못 낀다, 사귄 첫날에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허락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자를 리드하고 설득하려면 별게 아닌 것처럼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여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 여러분이 가볍게 별거 아닌 듯이 생각을 해야 여자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여자를 리드하는 법을 알아보면서 사람은 비논리적인 설득에 잘 넘어간다. 특히 여자는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아도 넘어간다. 물론 호감이 있어야겠지만요. 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하기. 그리고 설득의 원리 두 가지로 중앙 경로 설득, 주변 경로 설득을 알아봤고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그 예시도 세 가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리와 원칙만 알면 리드하는 건 쉬워요. 물론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예 모르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자랑 대화하는 여자를 리드하는 법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리드하는 법 한 개만 알아도 써먹을 때가 많은데 이런 무기가 수십 가지가 되면 어떨까요? 여자친구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고 여자를 빨리 만나서 써먹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연애를 배우시면 여자를 리드하는 법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방법과 무기가 생기실 거예요. 저희 피기너스에서 지금 기존에 수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풀 패키지 강의를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없는 퀄리티와 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기존 강의보다 5배 분량이에요. 리드하는 법뿐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여자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제 선전선동 이론까지 이용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떤 단계로 해야 빠르게 친해지고 남자로서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스킨십 진도 나가는 법, 멋있어 보이는 법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 카톡하는 방법 정말 자세하게 단계를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대화법이나 대화 주제 당연히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카톡할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업데이트 전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평생 업데이트 정책이 적용이 될 거예요. 우선 마인드 세팅 부분만 업데이트 됐는데도 반응이 진짜 미쳤습니다.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고 엄청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후기만 보셔도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인과의 이별 후 당신이 해야 할 것. 이별 증후군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도 될 듯합니다. 그렇기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유행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잊기 위한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별의 순간 느꼈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어진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흉터를 남기죠. 가끔 바스락거리는 옷깃이 흉터를 스치기만 해도 예전의 아픔이 찌릿찌릿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애착을 맺은 대상으로부터 유기되는 고통과 같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린 자아는 처절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느끼죠. 그것은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온전히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자아가 와해되며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의 심리, 그녀가 느꼈을 고통은 유약한 어린 아이가 유기되는 공포에 가까웠을지 모릅니다. 이별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내적 대상이너 아브젝트를 보내고 그 상실을 애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물리적으로 떠나보내며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떠나보내고 상실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힌트를 얻어 온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물건을 치우세요. 심리학적 원리 자극을 없애라.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남긴 흔적들을 지웠으면 합니다. 당신의 차 혹은 집에 그 사람의 물건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주워버리거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하세요. 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간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도 미련 없이 당신 곁에서 떠내보내세요. 상대방과의 기억과 관련된 신경회로망을 활성화시키는 환경적 자극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단서는 기억의 불씨 하나를 일으키고 그것은 번지고 번져 당신 머릿속에 가득 찬 산불처럼 될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망은 더욱 강화됩니다. 즉, 당신은 그를 자꾸만 그리워하겠죠. 2.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으세요. 심리학적 원리 자극을 없애라. 미니홈피 1촌 끊으세요.
네이트온 아이디 차단 삭제하세요. 카카오톡 지우고 차단하세요. 전화번호 수신 차단, 메시지 스팸 처리하고 아예 삭제해버리세요. 헤어지신 분들 중에 미련이 남아 전 여자친구와 일촌을 못 끊겠다. 남자친구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지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건을 없애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미련은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뜬금없는 연락에 마음이 설레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고 보면 그는 단지 소식이 궁금했고 그저 당신과의 섹스가 생각났고 조금 심심하고 외로웠을 뿐일 텐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헤어진 연인을 잇는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만 더 커질 뿐이죠. 3.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여주세요. 심리학적 원리 감정의 인식과 표현.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이름 붙여줍니다. 정서적 분화와 인식은 건강한 마음을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한가요? 슬픔, 분노, 좌절. 내 감정의 색깔은 어떠한가요?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내 감정의 온도는 어떻죠?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슬프다고 직장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그의 이름을 붙이는 작업, 그리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나 슬프구나. 그걸 알고 느낀다는 거죠. 4.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세요. 심리학적 원리 감정 표현과 공유, 승화와 이타주의.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과 나누세요. 감정을 표현해서 적절히 발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심정이 담긴 글을 올리곤 하죠. 그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듣거나 부르세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난 당신에게 그따위 사람을 왜 만났어? 하며 철없는 비난을 하거나 여자가 그의 하나뿐이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며 당신의 감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혹은 섣부른 조언, 충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별말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주변에 없다고요? 아, 상담 심리학자나 임상 심리학자를 찾으세요. 온전히 이해받으며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전환시켜 타인을 돕는 에너지로 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준다든가 타인의 심정을 위로하는 글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은 성숙한 심리적 기제로 이타주의라고 불립니다. 5.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세요. 심리학적 원리 합리화.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먼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상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당신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는 사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사람. 바람기는 천성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 욱하는 성질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하루 한 통 문자도 없는 사람, 틈만 나면 연락 두절. 그 무심함 갈수록 심해지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헤어져야 하는 이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자꾸 떠오르고 내게 잘해줬던 모습이 생각나며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도 혹시나 아닐 거야 부인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싶고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품어줄 수 있다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가슴은 아직 뜨겁겠지만 머리를 차갑게 유지하세요. 6. 상대방과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하세요. 심리학적 원리 외상적 경험의 통합. 그래도 잊을 수 없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했던 시간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참을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 이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리자. 출처 마이너스 구글 이미지 검색. 당신은 그때 어디에 있었죠? 상대방의 표정은? 목소리는 어떠했나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나요? 어떤 향기가 났죠?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심장이 두근거렸나요? 손에 땀이 흘렀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나요? 눈물이 흘렀나요? 죽을 것 같이 아팠나요? 당시의 생생한 감각을 떠올리고 감정을 떠올립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당신이 그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가질 때 최후의 수단인 몸에 쓴 약입니다. 7.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심리학적 원리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잊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말하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오랜 세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거듭 밝혀졌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옵니다. 강박증 환자가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먹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야겠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나 또 생각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크게 놀라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머물다 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갑니다.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를 연구한 논문, 국내외에 정말 많다. 8.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을 떠올리세요. 심리학적 원리 외상 후 성장.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을 밝혔습니다. 즉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은 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며 이전에 갖지 못했던 성격적 강점을 키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별이 단지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픔은 당신이 이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근원이 되고 결국 당신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나쁜 남자에 대한 교훈? 나 스스로에 대한 통찰?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좌절을 이겨내는 용기? 타인에 대한 공감의 마음?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9. 다시 나를 돌보아 주세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할 단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랑을 위해, 다른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토닥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립니다. 자신의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지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실력을 쌓고 싶은 사람이라면 1년 후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 혹은 이 책을 끝내겠다. 영어 점수 몇 점을 받겠다. 등.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3개월 단위로 체중을 1kg씩 감량하겠다. 혹은 근육량을 늘리겠다. 등등.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라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등등.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새로운 모습의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현실처럼 느껴봅니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별하고 상대를 정말로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의 상실을 견뎌내고 이겨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을 꺼내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을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